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광복 70년,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교육에 지쳐서 웃음을 잃은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장년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은 가난에 찌들리고 자살로 내몰리는 나라, 여성은 불평등에 시달리고 유리천장을 올려보는 나라, 장애인은 처절하게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해야만 하는 나라, 다문화 가정은 차별과 편견,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나라, 가만히 있으라던 말에 가족을 덧없이 떠나보내고 진실 규명조차 되지 않아 가슴 반치는 세월호 유족의 나라,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나라,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견뎌냈습니다. 6.25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켰고 전후에는 삽을 들고 전후복구에 앞장섰습니다.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를 이룬 어르신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국경일인 항일 전승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연설한 어제와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70년 전인 45년 9월 2일 미국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한 선언 날이었다면 9월 2일은 일본이 법률적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한 우리의 전승일입니다. 그런데 대한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본 대표 시게미스는 1932년 홍코공원에서 윤봉길 유사에게 다리를 잃은 자였습니다. 일본 대표 맞은편 전승국 테이블의 빈자리는 풍천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투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주권 침탈 이래 36년 동안 가열차게 전개했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 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일 투쟁으로 쓰러진 독립투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둘로 허리가 끊겨 있습니다. 강대군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의 남북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남북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도 키워야 합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 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 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 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 고위급 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을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의 가칭 남북 협력 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 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한반 남북 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 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 국회회담 준비를 구성해서 북측의 광복 70년을 기념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남북 군사 한라인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8월의 대치 사태를 통해서 무력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 해소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튼튼한 국방입니다. 국방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무더리로 적발됐습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서 63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우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안보 태세를 갉아먹는 방산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정예 과학군 육성을 위한 병력의 효율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조직의 선진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